본 에피소드는 경기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되는 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CC BY 저작물을 내려받아 사용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다닥 콘텐츠 크루가 만드는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지금 시작합니다. 타다닥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타다닥 눈은 안냐의 두치아빠입니다. 저희가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취재 겸 휴가 겸 해서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주는 그래서 일부 녹음이 없었습니다. 본편 하나만 그래서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하지 못한 AS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온 썰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AS를 기다려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본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이 되었습니다. Yes,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가 봄이었죠? 봄에 했던 의정부, 독립영화제. 네. 맞습니다. 레드카펫에. 그게 봄이었어요? 봄이었잖아요? 여름 아니에요? 거의 여름이었죠. 썸머예요. 초여름. 맞습니다. 눈뜻봄. 하여간, 그러니까, 그거 여태까지 지금 쥐어짜고 있다고. 네네네, 맞아요. 그거 제가 가루가 낼 때까지 할 거예요. 그만큼 크게 했던. 내년 이맘때까지 할 거야. 크게 했던 영화제라서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주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내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희한테는 너무 큰, 맞죠? 맞아요. 복덩이지 않을까. 3년 만에 게스트라는 걸 모셔본다. 3년. 3년을 했는데 게스트를 처음으로 모셔본다, 다들. 아니, 그리고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은데. 맞아.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작은 영화들을 조금 소중하게 다루고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 진짜로 영화 보기 편한 세상인데, 정작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매우 아쉬워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 계속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모아놓는 있고.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있긴 있었어. 그 돈이 옛날 안 돼서 천리안 사라졌나? 하이텔 나온 우리 요 시절에 하이텔에서 독립영화만 모아놓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거를 심지어 자유롭게 업로드까지 할 수 있는. 큐리텔은 뭐죠? 큐리텔은 핸드폰이잖아요. 큐리텔은 핸드폰이었나요? 아니 무슨 텔자만 붙으면 다 무슨 피통신인 줄 알고 지금. 큐리텔은 핸드폰이었던 걸로. 네, 펜텍인 큐리텔. 네, 제가 큐리텔 썼었거든요. 네, 그게 펜텍이잖아요. 옛날 현대전자에서 만들었던 핸드폰이에요. 그때 걸면 걸리는 걸리버라고. 그때 이모부가 나이대가 나오네요. 컬러 핸드폰 샀다가 그래서 컬러 핸드폰이야. 그게 나중에 그러면서. 스카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스카이 라이프. 그건 아니고. 스카이 is different잖아요. 스카이스 디프런트예요? 네, 이거 히스토리 다 얘기해요. 지금 IT 채널. 디프런트에서 없어졌잖아요. 넘어가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 때인데, 그때는 그런 영화들을 그런 채널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이후에 네이버에서 조금 운영하다가 사실은 좀 그런 채널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진짜 영화를 볼 수 있는 채널은 많아졌어요. OTT라던가 맞아요. 많아졌는데, 오히려, 거기에 소외받는 영화들이 더 보기가 힘들어진 세상이어서 많이 좀 아깝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겐 소개를 정말 해드리고 싶고, 사실 이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소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니 전주가 아니라 울산이었죠? 죄송합니다. 전주는 누구죠? 전주랑 울산 어떻게 전주는 헷갈릴 다른 수가 있는 거였을 거지? 텐데.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뒤에 산이 붙는데. 주랑 산은 달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못 갔어요. 그 영화제를 못 가서 사실은 저희가 이 정부에서 이번에 접했고 그래서 포스팅 쓴 적은 있어요. 네네. 포스팅. 아니, 포스팅을 사실 쓴 적은 있어. 어떤 작품들이 나온다 네. 이런 거 정도. 직장인으로서 평일에 하는 그런 영화제, 먼 거리에 사는 영화제 참석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영화제가 열렸고 네.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영화를 관람을 했어서 요번에도 네, 감독님에게 출연 요청을 드렸더니 어디 살고 계셨었죠? 부산. 네. 너무 깜짝 멀리 계세요. 놀랐습니다. 저희가 출연하신 곳 분들 중에 네. 그 어디였죠? 수원이 제일 멀었는데 이제 아. 더 먼 분이 나왔어요. 이게 거기 게임도 안 어나더야. 돼. 게임도 어나더 안 되죠. 레벨이야. 아, 제일 먼 곳이 수원 쪽. 일단 네네. 수원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여기 계세요 지금? 굉장히 먼 거리로 와주셨어요. 네, 여기가 어디죠?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스. 네, 의정부에 지금 계세요. 이게 웬일이야. 네, 너무 놀라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용덕마을이라는 독립영화. 지금 뭐 간단하게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는 뭐 이제 졸업 작품이다라고 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과연 졸업 작품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의 영화였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저희는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 김하영 감독님 모시고 오늘 김하영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 용동마을 이야기 그리고 추천해주신 인생 영화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아니, 같이 치시면 어떡해요? 아니 같이 해줘도 되지. 어차피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나가잖아. 네. 부산에 살고 계시다고는 제가 앞서서 네. 너무 감사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부산에서 여기 의정부까지 온 영화 촬영하는 연출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영화를 그럼 학교도 부산에서 네, 학교도 다니신 부산에서 거죠? 나왔어요.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갔던 게요. 부산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갔던 게 설마 제가 그 누님 분인가요? 본인한테 누나겠죠? 그쵸.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서 결혼해서 잘 지내. 영화를 포기했어요. 아, 네네. 가족들 반대가 너무 워낙 음. 심하고 그러다 해서 그쵸. 영화를 좀 포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두사부일체를 제작했던 제작사에서 한번 이제 영입제의가 왔었는데 그걸 좀 포기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 덕에 영화에 좀 빠졌던 케이스라서 부산에서 영화를 공부한다 이러면 옛날에 그때 그 친구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런 시절이 좀 생각이 나서 네네 저희가 조만간 부산에 가는데 그때 회를 하나 하게. 아니지, 이제 회 말고 회 자주 드셨을 것 같으니까 드시고 싶었던 거 뭐. 드시고 싶었던 거요? 호텔식. 비싼 거. 아니 뭐 진짜로 시간이 되신다면 드지 크레딧 카드. IC 카드. 마음껏 긁으세요. 눈빛이. 네. 돈 아, 많이 근데- 벌어야겠다. 네. 섭외 많이 해. 그러면은 이제 저걸로 시네필로 보시겠네요. 부산 아, 동아리. 네. 맞아요. 진짜 부러워.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일반 관객들부터 훨씬 먼저 예매가 가능하시죠. 그리고 할당된 좌석도 있고. 네, 맞아요. 너무 부럽다. 아니 근데 사실 그럴만해요. 저는 와. 그게 맞다고 봤어. 왜냐면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쵸. 예, 예. 다양한 영화를 그- 접할 수 있게 네, 해주시는 그걸 게 우선권 좋죠. 드리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봤는데 그래도 줄을 따로 쓰잖아요. 저는 막 맞아요. 새벽에도 줄 쓰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옆에 저런. 시네필 가서 이렇게 쫙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어. 왜냐면 그 친구가 저 버리고 거기 가서 예매하고. 맞아요. 네. 줄을 따로 쓰는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네. 처음 영화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원래 계속 부산에 살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처음에 부산국제영화제 데리고 가주셨는데, 네, 이제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약간 영화 특성상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더 좀 다크하다 해야 되나? 맞아요. 약간 네. 그런 게 있지. 저는 이때 동안 상업영화 다 해피엔딩만 봤는데 영화의 결말도 없는 채 그냥 끝나버리는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영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런 영화들이 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사람들 좀 잘 볼 수 있는 영화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네, 계속 하게 됐어요. 이게 또 네. 지리적으로 또
받으신 어떤 그 자극이라 그래야 되나 혜택일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내가 영화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나도 부산 살고 싶다. 저 처음에 부산 영화제 가고 나서 딱 느꼈던 게 부산으로 이사 올까? 이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저희 둘 다. 네. 정말. 네, 저는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그 개막식에 딱 앉아 있는데 제가 개막식을 거의 갔던 것 같아요, 맞죠? 코로나 시국 때는 못 가고. 쭉 갔었는데 2019년인가요? 거기 가면 저는 진짜 막 바리바리 싸들고 며칠 휴가를 내고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오는데 거기 근데 그 지역분들은 간단하게 하고 오셔서 간단하게 집에 가시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게 맞아. 그렇군요. 부산 어디에 사세요, 그럼 지금은? 부산 해운대 쪽. 오 마이 갓.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도 해운대 쪽이 약간 로열층이 산다는 로열. 부천. 아니요. 부산의 강남. 리치. 부산의 노현동. 부산의 한남동. 이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요, 저희가 오늘. 약 빨았습니까? 왜 이럽니까? 약 먹고 있잖아요, 지금 약 먹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전 웃긴 걸. 분명히 아까 방금 만났을 때는, 영화 되게 잘 봤다. 좋은 퀄리티인데, 왜 부산에? 얘기하셔서. 근데 뭐, 그렇게 잘 살진 않고요. 해운대에도 그렇듯이,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뭐, 그런, 해운대 사신다 그러면, 오해 되게 많이 받으시죠? 맞죠? 이제 수도권 분들이, 매번 해운대라면. 네, 맞아요. 저희가 왜냐면 해운대가 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해운대 되게 멋있잖아. 어머. 딴 건 몰라도 맞아요. 다음부터 사는, 어디 사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사세요? 저요, 의정부 삽니다. 의정부! 코스트코가 옆에 있잖아. 코스트코 걸어서 다녀요. 맞아. 직주 근접에 코스트코가 있다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대화? 너무 웃기네요. 근데 이걸 듣고 저희 영화 얘기보다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오늘 진짜 스타트 웃긴다. 네. 만드신, 저희가 봤던 영화가 용덕 마을이었어요. 제목부터 사실 좀 저는 되게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처음에 다 받았거든요. 리스트를 봐서 보는데, 용덕 마을? 마을에 대한 얘기인가? 스릴러인가 보다, 이제 머릿속으로. 스릴러인가 보다,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날에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잖아요. 언제나 무대의 마지막은 피날레거든요. 맞아, 3부였잖아요. 3부. 맞아요, 3부였었어서. 아니, 되게, 제목부터 약간 조금 독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일단 퀄리티. 독립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다크함이 사실은 조금 빠진 상태여서. 그 앞에가 다 대부분 다크했거든, 조금.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스릴러라고 약간 예상을 조금 달리 했던 이유는 그게 독립영화였기 때문인 것도 살짝 조금 있었어요. 네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기획 의도, 요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준익 감독님을 이게 결국 계속 부산국제영화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는 부산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제가 휴학하고 원래 여행 가려다가,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영사 이런 걸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 상영관에서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준익 감독님 마스터 클래스를 제가 듣게 됐는데, 이준익 감독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영화 라디오스타나 변산 이런 게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뭔가 소재 잡기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두고만 있다가 이 마을에서 제가 제일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영화 찍는 걸 마을 사람들이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됐어요. 계기가 이준익 감독님. 제 이준익 감독님 영화 변산을 저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었는데 그때 GV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 변산을 제가 다시 올라와서 그거 끝나고도 몇 번을 더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 되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변산도 그랬다고요. 축하드려요. 못돼 먹어가지고. 영화가 용덕마을이라는 영화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밝았어요. 되게 밝고 퀄리티 있게 저는 잘 만들어 저희는 개인적으로 평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독특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 얘기는 진짜 아닌가? 아, 리얼 아닌가? 네. 실화라고 생각했을 네. 정도였어요. 네, 그런 실제로 있지 느낌을 않을까? 조금 많이 받았는데 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일단 뭐 저는 캐릭터를 만들고 다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을 때 저라는 느낌을 생각 안 했는데 저희 과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이 주인공 자체가 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영화 찍는 이야기다 보니 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실화면서 조금 판타지. 아무래도 뭐 좀 극적인 가미를 조금 더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나왔던 에피소드들이 실제로 경험담이 어떤 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뭐 주인공 뭐 펑크 낸다는 펑크 이런 네, 것도? 배우 펑크난 것도 네, 실제로 이제 3학년 워크숍 촬영 날 다 전체 회의를 마치고 밤에 이제 뒷날 촬영 아침 10시가 콜타임이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체 회의 끝나고 준비 중에 갑자기 제작 언니가 뛰어오더니 야, 이 배우 안 온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왜 안 오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잠수. 네, 밤에 이제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연락이 안 되시는 일방적인 거예요. 통보네. 와, 너무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서 교수님한테 연락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교수님이 일단은 미뤄라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이 미뤄지고 그때는 미루셨군요. 네, 처음에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제가 연기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저랑 뭐 저희 제작 아는 선배 이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진짜 사람만 피곤해지고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촬영씬 다 날리고 아예 한 줄을 밀어서 급하게 제가 아는 연기자분과 또 아는 분 연기자분을 합쳐서 찍게 되었어요. 그 용덕마을에서는 진행을 하잖아요, 맞죠? 네.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건데 저희가 간략하게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원을 못 받는 이제 맞죠? 네. 그 두 학생이 영화 제작에 지원을 못 받는 두 학생이 고향에 내려가서 영화를 제작하는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중간에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연기를 지망을 하셨던 분이었고 네네. 그렇게 해서 잘 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되게 훈훈한 얘기였어요. 저는 그 중간 지금 얘기하다 생각나는 게 그 밥 먹는 씬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도요. 저도 그 비빔밥 모자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네. 맛있겠다. 갑자기? 비빔밥 맛있어 보이긴 했어. 어허.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 미술부 친구가 비빔밥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그거 밥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마을 회관 가서 실제로 밥을 지었어요. 그 제작 친구한테 미안하긴 한데 제가 생생한 밥을 원한다고 해서 이제 밥을 다 하고 하나하나 살아있는 생생한 밥을 원한다. 아니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비빔밥 키트를 사서 이제 만들었는데 배우님도 저 오늘 점심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자꾸 미술부 친구가 근데 선배 이거 좀 맛이 맛없다고? 없다 이렇게 한번 먹어볼겠는데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보이기는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네. 아니, 맛은 진짜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애매했다. 저 그거 보면서 진짜 침 꿀떡꿀떡 생겼는데. 그래서 맛이 배고플 없어가지고 네. 그랬군요. 갑자기 그런 비하인드. 야 배우님이 이거는 몰랐는데 더 날 뻔했다. 와, 배우님이 진짜 맛있게 드신 거구나. 이게 처음에는 배우님도 계속 먹다가 이제 진짜 맛이 없으니까 저희가 뱉어도 된다 이랬는데 아니다 하다가 이게 좀 슛이 좀 많이 갔어요. 계속 여러 번 찍어야 되니까 먹다가 그랬구나. 네. 배우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배우분들도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그 촬영을 그게 동네에서 그 주민분들이 촬영을 하는 씬이다 보니 이제 뭐 주목국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영화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한 어떤 코믹 요소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기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좀 하셨겠다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네네. 영화를 보면서 어땠다고 하시나요? 배우님들 일단 저희 스텝이랑 배우들 총 다 합쳐서 한 모텔을 아예 잡아가지고 모텔 아예 통으로. 예, 사장님이랑 계속 컨택하면서 저희 학생이다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그게 무기지.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랑 어떻게 연락이 잘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같이 묵었는데 저는 뭔가 콜타임도 엄청 빨랐고 점점 가을이 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해가 빨리 질까봐 이제 하면서 좀 되게
콜타임이 빨라서 미안했었는데 오히려 배우님들이 약간 여행 온 것 같다고? 앞에 바다도 있고 이래가지고 휴차가 좀 많았거든요. 그 주인공 빼고는 휴차가 다 많았어서 되게 재밌게 잘 지냈던. 실제 장소가 어디였나요? 거기? 실제 울산에서 제가 이제 지원을 받았다 보니 울산 울주 쪽에 달곡마을이랑 대한마을이라고 네 마을을 따로 구했어요. 조건이었나요? 혹시 그 영화제에서 지원해? 네, 이제 저는 그 울산국제영화제 부분에서 울산 부문이어가지고 울산에서 로케이션을 뭐 네, 찍으면 된다. 이게 이제 졸업 작품이시면서 영화제 지원을 받으신 작품이란 말이죠. 그 신청을 직접 하셨던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잘 모르는 영화 무지랭이들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진짜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심사를 할 때 시나리오를 위주로 검토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에서도 저만 밝은 영화고 나머지가 다 진짜 어두운 영화였어요. 시리어스. 네, 그러고 교수님도 어느 순간부터 제 걸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린 영화인가? 포기하셨나? 네, 포기하신 영화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울산이 뭐 말로는 시나리오 우선이다 하고 계획서를 했는데 제가 그때 계획서를 죽을 똥 살똥으로 적었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기획서만 봤을까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일단 시나리오를 기초적으로 보고 그거에 기반된 제작 계획서를 어떻게 썼나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좀 많이 보신다고는 해요. 시나리오에 결국 그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영상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제가 인지하고 있는지. 네. 이게 감독의 생각이 맞는 건지도 체크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확실히 그렇군요. 그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판단을 해보는 허무맹랑할 수도 있으니 그런 계획. 알겠습니다. 명동말 막 외계인이 튀어나와서 막 CG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데 그 돈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CG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런 선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게 아닐까. 그렇군요. 되게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이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이제 불안했던 마음이 약간 녹아들어서 교수님 그 팀만 그 주인공들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반복된 게 제가 사실은 이전에 휴학하면서 복학과 동시에 졸업학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진짜 없었어요. 그 친구들 다 졸업을 해버렸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 하고 팀도 뭐 잘 모르는 애들이랑 전 결성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약간 저희를 경계? 약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모순적인 순심이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는 제작자가 못 받았는데 이제 이게 받게 되니까 부유하게 잘 찍었죠. 그 그룹 내에서는 부유한. 네, 근데 뭐 저 말고도 다른 한 작품도 울산국제영화제 거기는 학생 부문이어서 거기는 부산에서 풍요롭게 찍고 이렇게 했었던. 서로 풍요롭게 찍은. 네, 그 두 팀 이렇게 풍요롭게 찍고 나머지도 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몇 개 했는데. 네. 근데 진짜 그럼 지원을 못 받으면 되게 영상 촬영할 때 힘들 것 같아요, 확실히. 거의 연출이 사비를 좀 많이 해요. 사비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제가 얼마 지난주에,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도 독립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만나 뵀는데, 그 의정부에서도 그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제작하는 독립영화를 했는데, 그걸 3편을 찍으셔야 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500이 좀 안 되시는 돈으로 그거를 3편을 찍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500에 3편이면 좀 빡세다. 그래서 한 편은 거의 진짜 숏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고편 수준이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쇼츠 아니에요? 내일 봬요? 저희는 내일 봬요. 방송으로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내일 뵙는 분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작은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몰랐잖아요. 제작에 어떻게 그게 관여되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좀 진행하면서 좀 알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소중하신 분들이라고 많이 느껴져서, 네, 너무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냥 앞에 계셔서 드리는 빈말이 아니라 저희는 진짜 그거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되게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 적어주신 건 여기 좀 있는데. 네. 비하인드 스토리.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직격탄, 그러니까 21년에 찍긴 했는데, 코로나를 직격탄 맞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촬영을 날짜를 저는 완전 푸른 여름을 생각하고, 그 논밭을 거의 1년 내내 다니면서, 딱 푸를 때 찍으면 예쁘겠다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확 막 급증하면서 뭐 4인 이상 모임 금지 이렇게 되면서 학교에서 장비를 안 빌려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를 들고 찍으러 가면 코로나가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번 미뤄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날씨랑 이런 것 때문에 미뤄지면서 원래 실제로 원하고 계속 디렉팅 하던 배우가 주연 배우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9월에는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학교 공연 때문에 참여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 배우분도 학생이셨나요? 네, 이제 학생분이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떡하지 해서 막 올렸어요. 9인 배우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일주일 이상도 안 남았을 때여가지고 배우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보시더니 뭔가 너무 애정이 많이 쌓인 시나리오 같은데 제가 들어가면 망칠 것 같다. 주인공으로 들어가면 망칠 것 같다라고 거절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엄청 급해서 고루고루다가 딱 사투리도 할 줄 아시고 표준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의진 배우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촬영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했는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진짜. 그래서 야, 이 똥줄 타는 일이다. 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임박해서 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또 출품을 해야 되는 난 머리 깨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상업적으로 풀어낸 영화면 그냥 개봉일 미루면 되지. 맞아요, 약간 이러면 맞아요. 되는데 이거는 개봉일을 미룰 수가 없잖아. 그게 근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투자자가 이렇게 째려볼 거 아니야? 맞죠? 그게 더 무섭지 않을까? 네, 맞아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미룬 걸 투자자가 어떻게 할 건데? 저희 회사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투자자가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거든. 네, 제가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는 일을 하는데, 네, 이렇게 뒤에서 째려보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런 압박, 여기 영화계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배우님한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배우님도 부담됐을 건데. 그렇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쵸. 그 마을에 그 주민분들로 나오시는 분들은 실제 주민분들은 아니신 거죠? 절반은 연기자분이시고 절반은 이제 실제로? 실제 마을 주민분이세요. 뭐 약간 짬에서 나오는 생활 연기를 펼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네. 그분들은 정말 리얼하시더라고요. 되게 잘 섭외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역시 마을 주민이셨군요. 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거는 이제 학생분이 만드신 영화는 아닐 거라 생각을 했어. 네. 그런 것들이 좀 요소가 좀 리얼하고 경험치에서 우러나올 법한 연기나 어떤 포인트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건 학생분은 아니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텃밭하고 요거였거든요. 네. 저는 약간 후반부에 내용이 약간 반전된 아버지의 그런 과거를 보여주면서 내용이 약간 반전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뭐라 그러지? 해소감? 네. 와, 이거 되게 감독님이 작정하고 만든 영화야. 약간 닭살, 맞죠? 이렇게 닭살이 쫙 오르는 좀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학생분이시라는 거를 알게 되고 되게 많이 놀랐죠. 맞아요. GV 할 때 되게 놀랐어요. 진짜요? 왜? 진짜로. 약간 좀 경험이 좀 있으시겠다,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졸업작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요? 그래서 제가 몇 분 말씀드렸죠. 내가 끝까지 쫓아다닌다고 내가 나중에 영화 감독이 이제 유명하신 감독님. 미절입니다. 제가 몇 분 찍어놨어요, 그때. 어떻게든 빨대를 꼽아보겠다고. 끝까지 저분은 내가 될 것 같은데. 저보고 그래서 빨리 섭외를 해오라고. 아주 그냥. 그랬습니다. 들들 볶고. 네, 재밌네요. 진짜 재밌는 거 많으시죠? 혹시 무섭다거나. 재밌어요. 네, 그러면은 인생 영화 얘기를 조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계속 저희 방송 뭐라고요? 네,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게스트분의 인생 영화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 항상 보면 저희가 안 했던 거를 일부러 골라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사실 없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예 선택지를 처음에는 그냥 영화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개만 골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힘했는데 했는데라고 얘기하기 되게 애매한. 너 때문이구나. 여러 개 주세요. 여러 개 주세요. 여러 개. 하나 해도 돼. 한 번 더 해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독님 다음에 감독님이 한 분이
3-4개를 주신 거예요. 아이고. 이런 고르기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여기 중에 그럼 제가 골라볼게요. 라고 얘기해서 골라드리고. 이번에는 그 건축학개론하고 하나 더 골라주신 게 리틀 포레스트. 네, 리틀 포레스트. 네. 아, 저도 인생작이죠. 리틀 포레스트는 진짜 네. 인생작이에요. 진짜로 나 얼마 전도 아니야. 몇 시간 전에 저희가 밥 먹고 여기 산책했잖아요. 요 뒤에. 맞아요. 여기가 산책로거든요. 여기 보면 네네. 그 등산로가 있는데 여기 이사 올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되게 시골 전경 같았거든요. 리틀 그럼- 포레스트는 저희 할머니네 집 같은 느낌이어서 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서타일. 너무 그 요리 장면이 너무 인상 깊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맹뚜님의 픽으로 네. 네, 맹뚜님의 픽이지 뭐 이게 뭐 안 그래? 리틀 포레스트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해서. 네. 네, 건축학개론을 골라봤습니다. 네. 저희 크루분들은 이번에 그 건축학개론을 처음 보신 건가요? 자야.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메가히트작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힙스터 기질이 다분해가지고 사람들이 재밌다 하고 이거 봐야 돼라고 하면은 청개구리 마음이 팍 올라와서 안 볼 건데? 일단 네. 힙. 네, 이게 못돼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아니 너무 다들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땠고 그 장면이 나는 내가 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미 말해버려서 내가 그 맞아요. 장면을 알아버렸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결말을 전 또 스포를 당했었거든요. 그럼 안 보잖아. 안 보게 돼요. 안 그럼 보게 안 돼요. 봐요. 영희는.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스포를 당했다 그래서 재미가 확 반감되는 영화는 아닐 건데. 괜찮아요. 숫이가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제 나이 때 이거. 나온 영화라서. 제 학교 후배가 그 미세이 되게 네, 팬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숫이 그거를 한글 메시지를 보낼 때 네. 숫이 숫이. 맞아요.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못 알아봤어. 그래서 이거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수지래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래. 숫이. 수지. 그러네. 실제로 그 배우분 SNS도 이름 잠깐 숫이로 해놨었어요. 맞아요. 네. 아 진짜로? 네네. 본인 이름 숫이. 아 진짜? 네네. 그분도 제정신을 이렇게 또 매장당하려고. 이야, 정말 매장당한 짓만 하는구만. 약간 왕비호 컨셉 잡는 거예요, 요즘에? 전 국민 안티? 왕비요? 나 상상했어 지금.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갑자기 생각났어. 그 가슴에 빨간 하트에.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국민 진짜 여정 좋아했어요. forever. 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했어요. 왜요? 물론 그 캐릭터가 제일 재밌었대요. 왜? 개콘은 다 재미가 없는데 개만 재밌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재밌는 분이시긴 하죠. 네. 건축학개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조금 미리 평해보자면 남성향이 좀 강한 영화라고 좀 생각이 많이 네. 들었어요. 근데 여성 감독님이 요거를 꼽아주셨다는 거에 살짝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 보고 결말도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영화가 처음에 아니,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요. 처음에 그럴 수 있어. 너무 조용하고 잔잔한 뭐 이런 영화가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화관 가서 다시 본 영화가 이게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제 보러 갔는데 분명히 그 전에 처음 본 건축학개론이랑 그날 본 건축학개론이랑 와닿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해마다 봐요. 매 해마다 보는데 볼 때마다 뭔가 서연의 감정, 승민의 감정을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생각을 해서 좀 좋아지게 됐고 처음에 저는 이제 인생 영화를 물어봤을 때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미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내용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그 감독의 색깔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괜찮습니다. 곳 이렇게 다 좋아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 이 친구한테 맨날 건축학개론 그 어린 시절 장면을 매번 얘기했어요. 그런 장면이 좋다, 그 장면이 좋다, 이 장면이 좋다 하니까 그럼 그게 인생 영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용덕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영화 찍는 거에서 그거 오마주해서 많이 찍거든요. 네. 제가 느낀 건데 네. 결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그 리틀 포레스트까지 해가지고 조금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배경 부분은 리틀 포레스트에서 네. 아마 오마주를 하셨겠거니 생각을 네네. 했어요. 그 건물이나 집에서 찍는 맞아요. 풍경들 이런 네. 거는. 아니, 결이 뭔가가
조금 비슷한 결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저 이번에 이제 찝어주셔서 네. 저는 기존에도 한 2-3번 봤던 영화인데 이번 한 번 더 본 케이스인데 이번에 봤을 때 뭔가 기존에 느끼지 못한 걸 조금 느꼈어요. 저도. 네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느끼는 맞아. 거 거기다가 솔로인데다가 노총각이니까. 너는 솔로. 이렇게. 아니 10점 만점이야. 맞습니다. 이재훈님하고 동갑이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동갑이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아니요. 얼마나 웃겨요. 매칭이 안 되죠? 나도 놀랬어. 나도 놀랬어요. 나도. 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오다가 이재훈? 쿨의 이재훈님 말씀하시는 건가? 야, 그래서 내가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지. 아니 그게 또 이번에 알아보잖아요. 저희는 이제 영화를 그냥 보고 즐기는 게 네. 끝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방송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조금 알아봤는데 그 수지 배우님하고 1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응, 10살 차이가 지옥의 나더라고요. 숫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으셨던 부분을 좀 꼽아주신다면은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게 뭔가 첫사랑이라는 감정을 그 뭔가 영화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사랑, 뭐 진한 사랑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자체가 그 잔잔한 자체가 좀 표현을 또 다르게 비유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때만이 할 수 있는 실수죠. 네.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 미숙함. 있고 미숙함일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아련한 거 아닐까? 음.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고 네. 그리고 확실한 건 이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 뭐 특유 소재라 해야 되나 건축학과에서의 과제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할 때 그런 동네를 장면들- 다니면서 네, 그 동네 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예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정릉이라는 동네가 딱 네.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대포동 미사일 같은 개포동도 나. 네, 맞아요. 그런 장면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시놉시스를 준비를 해왔는데, 가라요. 이게 기본 정보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고 갈게요. 네. 네, 건축학개론에 대해서. 네. 갑자기 건축학개론 이름 생각이 안 났어. 2012년 첫사랑에 관한 키워드로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아이콘이 숫이가 되었죠. 맞아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전까지 그냥 미스의 간판. 드림아이가 이거 다음에 나왔나요? 전에 나왔던가요? 그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때 어쨌든 네. 드림아이로 나왔던 수지가 가장 강렬했었죠. 근데 이거 이후에는 이제 첫사랑 첫사랑이- 수지. 그렇죠. 첫사랑 하면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그러면? 뭐 지금은 뭐죠? 첫사랑 하면 누구죠? 드림아이가 이거 이전이에요. 그럼 드림아이 수지였네. 네. 어허. 드림수지. 드림 카카오 같은데요. 그래서 첫사랑의 아이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첫사랑의 아이콘 중에 한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지금 광고로 먹고 사시는 것 같기도 네. 하고. K2요? 네. 이재훈이라는 또 배우를 유명하게 만든 그리고 저는 조정석 배우. 조정석 배우. 개성 넘치는 그쵸. 조정석 배우가 또 유명하게 된 그전에도 뭐 업계에서는 좀 알려진 배우시긴 했지만 네, 또 맞아요. 더군다나 유명해지신 배우기도 하고 최종 관객수가 411만 645명으로 진짜 집계 많다. 네, 됐다고 합니다. 이게 히트작이었어요. 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313만이었고 너는 내 운명이 307만이었는데 순수 멜로 장르로는 최고 기록이래요. 네. 순수 멜로. 순수 멜로. 이거 순수 멜로로 하는군요. 순멜, 예스. 순멜. 시놉시스를 좀 조사했는데 이건 여운이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놉시스입니다. 어쩌면 사랑할 수 있을까?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생기가 넘치지만 숫기가 없던 20살. 건축학과 승민은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음대생 서연에게 반한다. 함께 숙제를 하게 되면서 차츰 마음을 열고 친해지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순진한 승민은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고백을 마음속에 품은 채로 작은 오해로 인해 서연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까지도 네. 어쩌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15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다. 35살 건축가가 된 승민 앞에 15년 만에 불쑥 나타난 서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승민에게 서연은 자신을 위한 집을 설계해달라고 말한다.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작품으로 서연의 집을 짓게 된 승민.
함께 집을 완성해가는 동안 어쩌면 사랑이었을지 모를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라고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봉 당시에 봤을 때는 이 어렸을 때의 두 주인공 얘기가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눈에 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나이 든 두 사람이 눈에 가더라고요.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든. 라임 좋다. 이야. 이번에 쇼미나 한번 나가볼까? 뭐라고? 쇼미더 두치. 예. 정말 못돼 먹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 갑자기 왜 나타났어? 라는 그 씬에서 약간 울컥함이 좀 있더라고요. 저 현실감이 너무 확 와닿는. 너 갑자기 왜 나타났어?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맥주 마시자고 그냥 다 같이 집에서 나가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 이상한 감정이 드니까 남자가 나간다고. 그냥 그거부터 그래 나 같아도 나가지. 뭐부터 시작해서 뭐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이 약간 좀 이번에 와닿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명장면이라고 하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명장면. 저는 이제 승민과 서연이 과제로 멀리 여행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서연의 생일날 11월 11일 날 이제 여행을 하필 또 빼빼로 데이죠. 네, 그때 갔는데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이제 서연이 승민에게 자신이 살 집을 그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게 카메라 샷 쪽으로도 봤을 때 승민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승민의 샷은 좀 멀리서 잡는데 승민이 서연을 바라보는 서연의 샷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까이 가 있거든요. 그게 승민이 서연을 좋아하는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근데 그 장면에서 수지 배우님 서연이 너무 사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냥 본인이 살 집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집이거든요. 뭐 그리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이 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영화를 진짜 공부하시는 분 다운 되게 명장면이었던 게 카메라 그 신경 못 썼어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시각적인.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그냥 그 장면이 제일 승민이 서연을 바라보는 시점이 제일 좋은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샷이 집에 가서 저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네. 감독님 작품 그 카메라 워크나 그런 샷 그 구성이 약간 건축학개론에서 따오신 건가요? 네, 몇 부분 그 학교 왜냐면 그게 생각이 나 몇 개가. 네. 그렇구나. 의문점 해결. 건축학개론 장면들 몇 개를 샷을 많이 사용했어요.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감독님 얘기에 참고를 하면서 저희가 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기본 스크립트는 제가 짰는데 그 기존 스크립트랑 다르게 저희가 뭐 캐릭터 이런 건 더 빼버렸습니다. 네. 그냥 나이만 적었어요. 네. 네. 이제 그만 얘기해요. 나이 얘기. 슬퍼지니까요.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네, 집에 가서 오늘 제 프라이를 할부 결제할 거예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거 한다고 안 닦여진가? 다시 태어나자고. 그럼 병원에 갈까? 의느님은 좀 다를 수 있겠네? 여기 요거 좀, 이렇게. 조금이 네, 알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일단은, 요거는 이제 대중적으로, 좀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맹통님이 좀 봐주실까요? 네. 감독님의 이야기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건축학개론 감독님. 건축학개론 감독님에 대한 얘기. 감독님인 이용주 감독님 역시 연세대학교 건축가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공부 잘하셨구나. 그래서 건축가들의 모습을 고증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후문이 되게 놀라운 게 건축학도셨는데 영화 감독이 되셨다고요? 네. 근데 그 레이아웃 만들다 보니까 영상미에 원래 흥미가 있으면 아마 가능할걸? 내가 보기엔. 아니 되게 저희가 제 주변에서 혹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만났던 감독 지금도 눈앞에 계시지만 영화 감독 되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맞죠? 그럼요. 엄청 어렵죠. 어렵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프로그래머 되는 길보다 영화 감독 되는 게 훨씬 몇십 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 영상 안에 감독님의 감독님의 생각이라던가 그런 카메라를 잡아내는 피사체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심도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화를 하고 싶어요, 진짜.
난 잘못 선택한 거. 아니, 저 내가 보기엔 PD 한번 해봐야 돼. 직살나게 고생 제가 한번 그래서 해보고. 준비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직장을 다니면서 오. 해보고 싶어서 준비도 잠깐 해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러웠니? 응. 내 삶이? PD. 정말 너무 힘든 거를 왜 굳이. PD 그거 네. 하시는. 안 해. 네. 지금은 아니에요. 아, 지금 아니에요? 때려쳤어요. 뭐 그렇거든요. 확실하게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조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떡해? 나 직업 바꾸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그렇군요. 네, 계속해 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영화 초반에 건축주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서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담배에 찌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돈도 없어 보면은 네. 결혼하는데 돈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 맞아, 그런 거. 네. 그리고 대화나 이런 거에서 나누는 거에 영화적 표현이 많은 것도 습관적으로 건축 설계의 현업 종사자인 관계자들부터 고증이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영어로 있습니다. 섞어 쓴다 이거죠. 어허. 근데 지금 한국의 직장인들 문화가 영어를 너무 많이 섞었어서 네. 애매해졌어. 이게 의사소통이 약간 니들만 아는 그런 언어?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 욕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처음 들어갔을 때,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1도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진입장벽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영화계는 어떤가요? 영화계는 그냥 뭐. 그냥 평범해요. 네, 근데 다른 영화과 아닌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재수 없다고. 뭐 진짜? 시나리오 뭐 발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시나리오 디벨롭하고. 뭐 디벨롭 정도는 뭐. 시나리오 디벨롭하고 로케이션에 찍자. 뭐. 그냥 시나리오 발전해서 장소 가서 찍는다 하면 되지. 왜 그걸 영어로 쓰냐고. 아니, 근데 디벨롭은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감독님 여보 팔로우 해주세요. 그냥 한다고 하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모르시는 지금 분. 당장 생각나는 건 저는 뭐 빌드업 뭐 이런. 빌드업. 빌드업도 뭐. 다 뭐 비슷한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고 약간 축약해서 하는 얘기가 많아지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진입장벽들 그런 게 좀 많다고 이게 영화 하시더라고요. 초반에 나오죠. 이제 뭐 못 알아먹겠다라고 맞아요. 여주인공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네. 두 번째 뭐 추억에 관련된 얘기 안 해볼 수 없겠는데 요거는 제가 언급을 해도 테니까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좀 얘기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CD 플레이어. 자야 썼습니다. 심지어 소니가 그 워크맨이라고 브랜드 통합을 하기 이전에 디스크맨이었어. 이 브랜드가. 그것까진 몰랐는데. 몰랐어요. 그거에 놀랬고. 좀 낯설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옛날에 뭐 마이마이, 아프리 뭐 이런 거에 사각 건전지? 베를린 장벽 동그란 건전지 말고 껌전지라고 저희 그 별명으로 요렇게 사각으로 된 거 말하는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모르시는 마이마이는 거의 뭐 유튜브에서 누군가와 정리해주는 옛날 구시대 물품 이런 거 할 때 그 제품이에요. 나왔던 게 그 제품이고. 그러니까 9V짜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각정제 껌 한 두세 개 정도 두께. 그걸 알고 있는 나도 신기하네. 네, 그래서 감독님이 촬영을 할 때 너무 오래된 제품이니까 배터리 걱정이 돼서 일부러 그 배터리를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돌돌돌돌돌. 네. 그래가지고 CD 플레이어가 원래는 동그란데 배터리 팩을 붙여가지고 약간 한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배터리 팩이거든요. 추가로. 촬영할 때 그게 배터리가 나갈까봐 동그란 전지를 쓰기 위해서 그 제품을 고르셨다는 후문이 있어서 근데 저는 요즘에도 집에 CD가 한 200~300장 있는데 들을 기계가 없어서. 그쵸. 이제 요새 들을 게. 맞아. 요즘은 다 스트리밍. 그러면 맹뚜님은 뭐 CD 플레이어 써보셨어요, 혹시? 안 써보셨어요? 네. 와, 나는 되게 디폴트 값으로 써봤다는 듯이 얘기해 주시네요. 너는 나이 속이는 것 같아. 맞아요. LP판도 써봤으니까. LP판 좀 부럽다.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 그거 짱 좋아. 그치, 여운이김님은요? 전 군대에서 써봤죠, 이제. 군대는 보안 때문에 남자는 강제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CD 플레이어 보면 군용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팔아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전자기기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치. 근데 요즘 핸드폰도 쓰는데. 그럼요. 네. 요즘 핸드폰 카톡도 잘 하던데. 맞아. 잘하는데. 옛날엔 페메 이런 걸로 많이 했었는데 맞아, 요즘 맞아. 그냥 카톡 하더라고요, 애들이. 삐삐 삐삐는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거예요? 저는 실물로 써봤어요? 작동하는 건 봤어요. 시티폰이라고 알아요? CD폰이요? 이렇게 큰 거 말하는 거죠. 네. 아니 삐삐에 발신만 되는 전화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발신되는 것도 저희 핸드폰처럼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라 네. 공중전화 근처로 가야 돼요. 뭔가 응답하라 거기서 본 거. 네, 거기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네네. 시티폰이라고도 있었어. 표정. 중학교 역시. 때 애들이 역시. 그 부유한 애들은 시티폰을 쓰는데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중학교 때 창문가로 가. 공중전화 근처로밖에 안 가서. 되니까. 네, 네. 옛날에 수신이. 김국진 아저씨가 광고도 했었어요. 국진이 아저씨요? 응. 국진이빵 팔던 그 아저씨요? 응. 김국진 아저씨가 이제 광고하시던 시절이면 굉장히 오래 여보세요? 얘기하도록 뭐 이러면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는 요즘에도 써봤죠. 취미로 많이 쓰시는 그쵸. 분들이 많죠. 향수와 그런 것들에 지금 요즘도 다시 돌아와서 활용해가지고. 근데 이 두 인기 많죠.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은 필름 카메라를 진짜 제대로 된 제품으로 이제 필름을 넣는 걸로 썼는데 네. 수지 배우님이 쓰시던 일회용. 건 일회용 카메라였죠. 요즘 맞아요. 일회용 카메라도 재생으로 맞아요. 많이 토이 카메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요즘 필름 진짜 비싸요. 필름값 맞아요. 많은. 엄청 비싸요. 인화하기도 쉽지 않지 않나? 맞죠? 인화는 맞아요. 둘째 치고 네. 필름이 만 원? 아, 그래요? 통당 만 원 넘어갔어요. 회사가 많이 망하지 않았나? 맞죠? 그러니까 그게 망하기도 없어지니까 망하고. 희소성 때문에 맞아요. 가격이 더 오르는데 사람들이 찾으니까 더 올라오고 있어. 맞아요. 그 코로나여서. 맞아. 더 코로나에서 가격이 3배에서 맞아. 4배 가까이 뛰었어요. 음. 그 전까지만 해도 한 통에 3,200원에서 맞아. 3,200원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PC통신. 이거 제육 선배가 집에서 쓰던 그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 네. 띄어나 있던 게 PC통신인데 이거 연타 온다 내가 얘기하면서 HDT 몰라? HDT 01410, HDT 014. 그게 왜냐면 접속할 때 적어야 돼요? 그거를 명령 지금은 그냥 저희 클릭만 하면 아, 다 접속할 네네. 수 그냥 있는데. 웹브라우저 띄우면 끝나잖아요. 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걸어야 돼요. 그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그쪽에서 신호를 받아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모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그래서 전화번호가 01410, 0141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PC가. 걸고. 예, 네. 그쪽에서 전파를 받으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글자가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는 게 PC통신. 예, 그게 PC통신. 역시. 네. 그게 이제 제육 선배가 자랑하면서 일기가 평생 거쳐서 못 맞아요. 쓰겠다라고 너무 얘기한. 웃었어요. 맞아. 일기가를 누구 코에 붙여? 약간 이랬는데. 지금 파일 하나 뭐 근데 이상기가 옛날 뭐. 생각해보면 아이폰 4 처음 나왔을 때 16기가가 8기가인가 16기가 네. 기본 모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와 16기가? 야 진짜 아주 그냥 엄청 완전. 오래 쓰겠다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아니야, 16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랬다가 맞아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으시죠. 네. 그 사진이 용량이 모자르신 적도 있으시죠 혹시? 네. 예전에 이제 16기가를 예전에 샀었는데, 너무 모자란 맞아요. 거예요. 엄청 맞아요. 모자라요. 항상 이게 영화를 하니까 공부하시는 용량 분들은 없다고. 네. 훨씬 더 많이 사진을 찍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이폰 용량이 굉장히 궁금해요. 용량 몇 짜리 쓰고 계시는지. 256기가. 이야. 그쵸, 그 정도는 그렇구나. 돼야지. 500 그거는 주문 폭주 그때 그래가지고 맞아요. 못 그때 샀어요. 당시에 512가 진짜 인기가 네, 많았어. 맞아요. 매직 스테이션이라고 아시나요? 뭐 여기 세 분은? B스테이션은 아는데. 이름만 들어봤어요. 매직 스테이션. 뭐야? 그 마법이요? 제육 선배가 쓰던 컴퓨터가 매직 스테이션이었어요. 삼성에서 정말 만든, 미라클하네요. 네, 유승준 씨가 광고하던. 요즘 지금은 또, 국내에 없는. 요즘 또 들어오려고 난리냐? 맞아. 그만 맞아. 좀 왔으면. 네, 이용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유명하죠. 이용준 이분이 이제 문화재청에 계실 때 뭐 안 좋은 사고도 좀 있어서 역사적으로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왜 모르지? 우린 그 시대가 아니니까요. 왜? 되게 우리는 그 시대가 동대문이었나 아니에요. 남대문이었나 그 화재 사고 네. 났을 때 그때 말씀드리는 거.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소주. 소주. 역시. 승민이가 서연의 집 앞에서 먹던 팩소주가 이제 두꺼비가 그려져 있는, 지금 두꺼비 소주 다시 나오죠? 네네. 원래는 없었는데, 그게 나중에 초록색 병으로,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둘이 술을 먹을 때는 초록색 병으로 바뀌었다. 뭐, 요런 얘기들이 조금 추억적인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허점들이 조금 있는데, 요 허점들은 빠르게 한번 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요것도 맹투님이? 네. 의상이 1996년, 서연의 옷이 1996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어떤 부분은 그 시대보다 너무 올드하고 어떤 옷은 그 시대보다 조금
더 최신의 어떤 플랫 슈즈를 신는다거나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시대를 좀 가늠하기도 하고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시대를 가늠하는 방법이 핸드폰이거든요. 역시 전자기기. 관심사다 보니까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시대적 배경의 저게 어느 시대대구나라는 거를 판단하는 건 사실 저는 소품을 보고 판단을 해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 소품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그렇다고 하대요. 근데 뭐 수지님인데 뭐 뭔들 수지이지 뭔들. 너이즈멀드래요? 하여간 남자들. 네, 다음 해주시죠. 네, 영화 과거 배경이 1996년 하반기로 설정되어 있는데 관객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설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쓴 후 제작까지 과정이 오래 걸리는 주인공들의 학번이 94학번에서 96학번으로 낮아졌고 시대적 배경이 변경이 된 듯한 오류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하네요. 감독님이 내가 장편 데뷔하면 이거를 제비작으로 해야지라고 예전에부터 써오셨던 시나리오인데 투자가 안 돼서 요거를 제작을 좀 미뤄두신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시대가 너무 올드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시대를 변경하면서 발생되는 오류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 이런 거를 인터넷에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나 너무 놀랐어.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사용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까만색 봉투에다가 버렸다 쓰레기를 뭐 이런 것도 집어주시는 분이 있었고 아니 이런 디테일한 건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몰라.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댓글을 단대요. 어머. 그만큼 이 영화가 유명했다라는 거겠죠. 그쵸. 네,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1기가 가지고 놀라는데 그때 당시 CD롬이 꽤 많이 보급화됐을 때라서 1기가 가지고 놀라는 건 좀 오버다. 96년도에 생각해보면 저희가 게임을 PC 게임 처음에 해봤을 때 CD로 받았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그냥 보면은 사실 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얘기들인데 이걸 인터넷에서 엄청 찝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가 있었대요. 마크가 배경에 그 집 근처. 네, 화면에 등장하는. 네, 근데 그걸 CG로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재욱이 엄마와 싸우고 대문을 박차고 나올 때, 무슨 수거, 이런 거에 스티커로 010에 뭐 어쩌고 있었대. 근데 그때 당시엔 010 번호가 아니었대요. 96년도면 010 없지 않아요? 네. 011, 016, 017, 019. 네, 그래서 2003년도에 나타난 그 전화번호가 왜 저기 붙어 있느냐. 이때 진짜. 이런 거를. 진짜 디테일하시다. 이 010으로 바뀔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엄청 아니 굳이 010으로 왜 바꿔야 돼? 잘 쓰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020 만들 예정이래요. 020이요? 진짜요? 010이 소진이 다 돼서 쓸 수 있는 번호가. 갈아타고 싶어졌어요. 020으로. 왜? 몰라요. 뭔가 힙하잖아요. 그 020에 00111에 111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로이ヤル번호. 왜 저래? 아니 공감을 하셨나 봐요. 너무 웃겨. 근데 020 가고 싶지 않아? 지금 010 너무 그런 많아. 얘기가 실제로 오고 가고 있대요. 왜냐면 요즘에 핸드폰, LTE 통신을 하는 기계들이 핸드폰이 아니어도 되게 늘어나면서. 근데 그런 기기들도 다 전화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요즘 데이터 통신하려면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이 되진 않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번호가 모자른 거예요, 지금.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이 1998년도에 공개된 미사일인데 어떻게 96년도에 진짜 디테일하다. 여학생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완전 빠져 있는 분들. 네,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나 봐. 역사적인 영화를 것도 시대적인 배경 흐름을 좀 알아라. 야, 이거 이런 어떻게 느낌이네요. 근데 시나리오 작성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 신경 쓰냐? 그렇죠. 이건 아니면 혹시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너무 자기 생활에 심취하셔가지고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98년도는 그것한 게 없었는데 아주 그냥 남조선 새끼들은 어찌 그게 96년도에 있었단 말인가?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요거 오류 중에 마지막인데 수업 시간에 지도를 펼쳐놓고 얘기한 교수님이고 장면이 있는데 도봉구의 그 그려진 사이즈가 되게 이상했대요. 왜 그러냐면 1988년도에 노원하고 도봉구는 하나였대요. 그때 지도였대요. 그게. 분리가 된 이후의 시대 배경인데 왜 도봉구 사이즈가 저러냐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또 금천구는 95년도에 분리된 군데
금천구는 표시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도 정체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이버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오류라고 봐요, 저는 마지막에. 오류죠. 아니, 저도 공대 출신이거든요. 네네. 물론 컴퓨터공학과긴 하지만. 네네. 그리고 건축가 친구들은 좀 알아요. 네. 네, 친한 친구들이 건축가 많았었는데 수지는 없던데. 도시 정보 이런 쪽엔 도시 쪽 그런 데는 많거든요. 도시 건축 말고 도시 쪽. 도시과에는 수지가 많아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여학생이 많아요. 심지어 재훈이 같은 애도 없어요. 수지도 없고 재훈이도 없어. 맞아요. 재훈이는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영화 쪽에서는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연극 영화 아니에요? 이걸 정말 딱 끄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영화과와 연기과, 뮤지컬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과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 알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공대 분위기구나. 거기에 베를린 장벽이 있군요. 이제. 네. 그래서 뭐 잘생긴 사람 많잖아. 예쁜 사람 많지 않아? 그건 여기 말고 저기. 학부는 맞다. 학부엔 많다. 과. 말하지 않아도 대답이 되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축학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평상시에 비하면 간단한 거죠, 저희? 그쵸. 원래 좀 더 많이 딥해요. 더 많이 하죠. 되게 몰입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빠져가지고, 이거 이상하지 않냐,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 감독님 계셔서 자중했습니다. 감독님 얘기를 듣는 게 더 우선이니까요. 저희 조사가 어땠나요? 조사요? 네, 요게. 그러니까 제가 인생 영화로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오늘 새로운 것 좀 많이 근데 뭔가 얘기 들으면서 좀 더 다시 또 보고 싶어졌어요. 약간 그런 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요거는 이 영화가 나쁘다라는 거보다 네네. 근데 사실 영화를 보는 자기가 본인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되게 고된 작업이구나를 저는 느꼈거든요. 이런 걸 조사하면. 그렇게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 그때 봤던 녹양역? 아니, 녹양역 말고. 여기 있는 역. 아니. 의정부에 있는 역이잖아요. 녹색지대? 우리 녹색지대 노래 좋아하잖아. 잉여들 말고. 잉여들이 뭐야?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말고.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말고 다른 작품 노가리였나? 네, 노가리? 왜? 노가리에서 약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시나리오 쓰는데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가 맞는 거야? 그냥 일단 써봐! 노가리라는 독립영화를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서는 한번 리뷰를 했는데 거기 배우님이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영화를 실화죠. 그분들이 사기를 당했던 실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잘 출품이 돼서 앞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를 당했던 얘기를 나중에 또 영화로 만드셔서 부산국제영화제 두 번째 출품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진짜 있는 얘기야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아니 되게 저는 이런 거를 느끼면서 진짜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말 고되고 고증의 연속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미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얼마나 왜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어디 드라마에 보면 피고름으로 쓴대 대본. 피고름 그것도 있고 그건 거기에요. 어디죠? 유튜브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저거예요. 그거 드라마. 그래요? 저는 벙처리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거 흉내낸 거예요. 그 작가님이 성함이 생각 안 나요. 그 무슨 작곡 있잖아요.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아니, 그 말고. 네, 맞아요. 그분 작가님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 작품 히트 쳤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 신경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한 것도 결국에는 조사라기보다는 덕질에 조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영화는 언제나 덕질할 거리가 많다. 그래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저도 앞으로 감독님 덕질할 겁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 자리네. 무섭다고 거부하지 마세요. 저랑 연락하시죠. 여기 지금 뭐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랑 연락하시죠. 여기 베를린 장벽 세워두고. 너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영화를 보시는 관점에서 이렇게 고되겠구나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변태 같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런 거 신경 쓰냐 고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과거 얘기할 때는 의상팀이나 미술팀이 진짜 힘들 것 같아. 맞아요.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쵸. 조사 다 해야 되고. 이 당시 때는 이런 인테리어가 있을 때 그런 집을 찾아볼까? 맞아요. 그런 집이 남아있을까 얘들아? 그 남매 여름밤 생각나네요. 남매 여름밤 진짜. 네, 그것도. 봤어요. 네, 남매 여름밤이 약간
왜 또, 행복. 왜 저래? 행복. 야. 네. 리틀 포레스트도 인생 영화로 꼽아주셨다고 네. 저희가 앞에서 리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유를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일단 농촌 이런 이미지도 되게 좋아하고 좀 요 근래는 아니지만 이제 몇 년간 저희 영화 산업도 많이 발전했고 약간 좀 자극적이고 뭔가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완전 그 바다 속에서 리틀 포레스트가 그때 개봉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잔잔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좋아서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국형 동물의 숲이죠. 아, 네. 빵빵빵빵. 동물의 숲이 갑자기 나온다고? 빠라빵빵빵빵. 근데 리틀 아니, 포레스트 근데 감독님 실제 동의해 주셨어. 근데 리틀 포레스트 게임으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한국형. 그거 일본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작이 일본이 일본인데. 원작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누군가. 저는 일본 네. 거보다는 한국 게 조금 더 좋았거든요. 그게 또 약간 한국 정서를 맞춰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인 입장이 좀 약간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 일본 편은 계절 나눠서 두 번 하는데 요건 1년 딱 합쳐서 그래서 더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린 도어 사운드 배우님이 나와서 좋았던 거죠. 맞아요. 뭔 소리? 도어 사운드. 낭낭. 무슨 소리?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소리 배우님은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저는 감독님으로서의 문소리 배우 감독님도 되게 그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여배우는 오늘도. 오늘도 네. 제가 단편으로 그거 하실 때부터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감독님들 특히나 독립영화를 하시는 감독님들 뵈면은 꼭 말씀을 꼭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감독님 영화를 지금 용동마을을 볼 수가 있는 데가 없죠. 네, 영화제 말고는. 네, 말고는 지금 따로 딱히 없어요.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 싶어요. 이제 이건 뭔가 항상 고민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영화가 이름은 그대로 진짜 독립영화긴 한데 유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플랫폼 같은 게. 근데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굳이 그 감독이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플랫폼이 계속 만들어지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입장은 이제 용담할 같은 경우는 풍경이 좋다 보니까 저는 좀 큰 데서 같이 보고 싶은데, 또 이제 만약에 온라인으로 같이 하게 되면 또 그 감동이 덜 하니까. 그래서 요새 생겨나는 게 소규모 공동체 시네마? 이런 거라고 독립영화를 틀어주는 그런 극장에서 이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합을 맞춰서 그렇게 따로 단편들을 모아서 틀어주는 배급사들이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네. 이 근처에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의정부 근처에는 노원구에 놀숲 아트시네마라고 그래서 저희가 니나네나도 한번 보고 그 독립영화만 하시는 극장이 좀 있거든. 사실 되게 작아요. 맞아요.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한 2배밖에 안 돼. 광영관이 맞죠? 맞아요. 여기 2-3배밖에 안 돼. 여기 있는 건물 이렇게 쭉 길게 합치면 약간? 저는 그런 영화들이 소중해서 일부러 찾아가 보는 팬으로서 앞으로도 사실 거기에 머무르시는 게 목표는 아니실 거잖아요. 맞죠? 더 큰 성형관, 큰 배급사 만나서 메인스트림 가시고. 저는 근데 넷플릭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리틀 포레스트를 넘는 넘는 가능성이 있다. 그쵸. 이제 막 부산국제영화제도 그래서 맨날 앞줄에 앉으시고 내가 그래서 미리 송구안으로 찜뽕해 놓는 뭐 이런 느낌. 정말 모든 감독님 연락처 나한테 다 뺏어가려고.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생분이라 그래서 놀랐던 것도 진심이었고 그래서 저희 오늘 먼 길을 와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여기 괜찮습니다. 가슴이 애릴 정도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용동마을을 볼 수 있는 데가 진짜 감독님이 생기면 그러니까 왜 원래 감독님 어떤 감독님 작품이 딱 뜨면 그 과거의 필모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럴 날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 진짜 아는 척 해야지. 정말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지 마세요. 감기 마세요. 갑자기 목이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요. 본인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서 블랙카우 같은 거.
블랙카우요. 네. 저희가 녹음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아, 네네, 어이구. 네. 네네. 그래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에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예고입니다. Oh yeah, next week I'm gonna next week. 간다. 따라다라다라다라 간다. 따라라따라라라라라. 혼자만 하시네요.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너무너무 기대되는 여행이 기다리고 있죠? 부산. 네,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초대를 받아서 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야, 다음부터 초대 예스 예. 네, 초대를 좀 받고 갔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엔. 아시겠어요, 담당자? 담당자 누군데요? 누군가 있겠죠. 네,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를 개막식부터 수, 목, 금, 토 요렇게 다녀올 예정인데요. 수, 목, 금, 토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종합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면서 네, 이제 클로징으로 돌아갈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용덕마을의 감독님이었습니다. 용덕마을 감독님하고 건축학개론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희 뭐 짓궂기도 하고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저희하고 대화를 해주시느라고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분 정말 언론에서 이제 앞으로 김하영 감독님 맞아요. 이제 대서특필되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많이 가졌고 그리고 막 저희 저녁에 국제영화제 그 부국 가면은 저녁에 그 관계자분들만 모여서 하는 애프터 파티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망원경 들고 우와 저기 애프터 파티 한다 하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잠들고 이러고 있는 데가 멀리서 인사. 안녕하세요. 도대체 뭘 상상하러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되게 부러워 보이긴 했어요, 진짜. 감독님들 이렇게 막 파티 들기도 했는데, 우린 막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그 옆을 지나가고 있고. 우와, 감독님이다. 그 해운대 옆에 그 호텔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되게 둘이 피곤해 쩔어갖고, 하는데 여기서 막 파티를 하고 야,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가 우리 방송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듣는 거 되게 웃기겠다. 저런 또라이가 들으겠다, 진짜. 뛰쳐 들어가고 싶었어, 내 맘대로. 가드가 지키고 있어서 그렇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네. 아유, 너무 웃긴데요. 아니 뭐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텐션을 굳이 올리지 않으셔도 된다 했는데. 올라가요? 이게 뭐 무슨 이제 약간 근본이 없긴 하죠. 근데 되게 편하게 영화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만큼 감독님 영화도 편했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뭐 리틀 포레스트 건축학개론 뭐 이렇게 연관돼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 감독님 영화 정말 편안했고요.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마치 그 푸르르함과 그 맞아요. 풋풋함과 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민분들의 어떤 그 개그 요소들까지 네. 그리고 정말 실제로는 맛이 없었지만 정말 배고프게 만들었던 그 최고의 비빔밥까지도 저는 그게 되게 오래 잔상이 많이 남았거든요. 비빔밥 실제로 며칠간 비벼 먹었어요. 나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꼭 뭐 하나 영상에서 나왔을 때 그게 맛있어 보이면 그것만 먹어요. 김밥, 그 우영우 보고 나서 김밥만 먹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발 그만 좀 먹으라고. 무슨 삼각김밥 나중에 나면 삼각김밥만 먹게 생겼어. 몰라, 그건 아직 못 봐서 모르겠어. 저 약간 캐비어가 먹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캐비어 나오는 영화만 좀 찾아볼까요? 안 먹고요. 안 먹고요. 아니, 그리고 나랑 거리가 먼 음식은 그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홍어는 뭐. 수리수리남에 홍어가 나왔잖아. 수리수리남. 수리수리남. 그거 댓글에서 재밌다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잘 만들었지. 짱이지. 화음이, 장난 아니신데요. 화음이. 네, 그래서 오늘 먼 길,
어떻게 오늘 바로 내려가시나요? 아니요, 오늘 또 지내다가 내일 네. 네. 파리를 즐기시러 가는군요. 네, 충분히 즐기시고, 네, 조심하게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진짜로 부산에서 뵐까요? 오시면 얘기하세요. 대접해드려야죠. 크레딧 카드만 들고 가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크레딧 카드. 바쁘실 수도 있는데. IC 카드. 잠깐 지금 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의 지갑이 털릴지 약간 윤곽이 보이니까 도망을 친다. 쓸게요. 지금 확 다 들으셨죠? 눈으로 저한테 노조 요청. 설마 아니야. 감독님 데려다 놓고 돼지국밥 먹이거나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죠. 뜨끔. 돼지국밥 안 먹어봤어. 진짜요? 저희가 가면 밥을 안 먹어요. 그냥 영화만 봐야 되니까. 영화를 하루에 4편에 뭐 이제 미드나잇 패션까지는 사실은 체력적으로 못 보고 풀로 보면 4개를 보잖아요. 매번 4개씩 봤던 것 같아. 그리고 끝나고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 거기 그 해운대 시장에 있는 떡볶이 유명한 집 하나 있죠. 상국이 있네. 맞아요. 가본데 거기 유일해. 그걸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 맨날 그 신세계백화점 몇 층에 거기 그 버거킹 KFC야. 거기 맨날 가고. 그 어디지? 그 약간 안에 스케이트장 있는 데 쪽. 거기 있는 데만 가고. 그쪽에 다 영화관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영화만 보고 왔어요. 진짜로. 팝콘도 안 먹고 화장실 갈까 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해주신 감독님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희요? 마무리.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감독님을 부산 갈 때마다 계신다면 똑똑. 너네 그만 좀 할 수도 있어. 낙낙. 네. 일단 맹두님의 드립을 굉장히 잘 받아주셔가지고 꽤나 감독님만의 흥이 있으신 부분이구나. 그래서 언젠가 이거를 잘 요리조리하게 조리를 해서 요리조리. 그걸로 영화를 만들면은 정말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시나리오야? 요리조리? 요리조리 킹. 그 감독님만의 감성을 잘 녹여내서. 오케이. 네,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가지고 안 되는데, 힘내세요 병현 씨 같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였죠? 마무리가? 네. 저희 공식 홈페이지요. 공식 홈페이지. www.tadak.com입니다. 블로그는 블로그.사다닥.com이에요. 네. 네, 모두 홈페이지 타다닥@타다닥com입니다. 네. 이메일이 문이에요. 이메일이었습니다. 3년 하셨다고.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많이 해서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어. 창피하네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이메일 타다닥@타다닥.com입니다. 네, 설문조사는 공식 홈페이지 등의 PC, 모바일에서 모두 참여 가능하시고요. 팟빵, 애플 팟캐스트의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업로드되고 그 다음 주에 그 후기 AS를 진행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아마 감독님한테 질문이 올라오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따로 전달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로 저희가 눈누 하면 난냐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난냐. 네. 저희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힘든 걸 저희가 아니. 요거예요, 원래 요거예요. 난냐 이거. 난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것도 언제 정한 거야? 이거 원래 옛날부터 내가 하던 거야. 난냐. 이게 원래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누 난냐. 여러분 짜이찐. 짜이찐.